네, 안녕하세요. 예, 문서 작성의 A to G,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임영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서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좀 현기증이 난다든가, 뭐 심하면 좀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예, 좀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부터 굉장히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문서 가져가면 상사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문서가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좀 더 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경험을 통해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 3개 챕터에 20개의 클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문서 작성, 입문에서 전체 문서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문장들을 쉽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챕터 1에서 다룰 거고요.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여기서는 문서의 꽃, 기획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가장 난도가 어려운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해낸다면 다른 문서들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챕터 2에서는 기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3에서는 문서만 다 쓴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을 또 어떻게 잘 보고할 수 있을까? 보고에 대한 얘기와 이메일, 메모, 에세이 등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문서 작성의 세계. 그래서 동영상 첫 번째 클립으로 문서 작성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2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겹게 힘들게 회사 다니고 있죠. 그렇죠? 출근할 때마다 왕짜증 나고 힘겨워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어려운 게 내 생각을 남의 머리로 옮기는 과정. 이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그쵸?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자꾸 B라고 알아듣잖아요. 이 2가지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구두,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문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가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꼭 이렇게 문서로 써야 돼? 그냥 말로 다 때우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실제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면 단 5분이면 끝날 얘기가 문서를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 50배의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문서, 그거 꼭 써야 되나? 그쵸. 근데 문서는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쓸 때마다 진짜 완전 퇴사가 이거 쓰고 퇴사해야지 이것만 쓰고 회사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15년을 버텼는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문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 업무 중에 30%의 시간을 문서 작성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72%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10분 중에 7분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써야 되는 중요성은 제가 3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 핫한 드라마가 생방송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끝낸다면 다시는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근거로서 가치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그 문서가 쌓이게 되고 그것을 또 후배들에게 유산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2번째로 정리로서의 또 가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입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정말 말이 꼬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은데
글로 표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는 일대 다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즉, 그 문서 하나만 있으면 100명이든 1000명한테든 그대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약속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어디 약속 장소에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지도가 없거나 이런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야, 어디까지 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뭐 100m 직진하면 약국 옆에 있어. 자, 근데 결국 어떻게 찾아가나요? 못 가죠. 그쵸? 뭐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야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문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할 때 전혀 흔들림 없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력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확성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치 때문에 회사에서 문서를 쓰고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환경에 처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서를 잘 쓴다라는 거, 잘 쓰게 되면 또 어떤 이득들이 있냐면, 자, 사실 보기에는 종이 쪼가리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분석력, 창의력, 숫자 감각, 게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문장력, 표현력 등등 굉장히 많은 역량이 집결된, 그게 응축된 능력에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문서를 잘 쓴다는 거 그만큼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서를 잘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워라밸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획서를 써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뭐 집에서든 뭐 늦게까지든 야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서를 잘 쓰고 빨리 쓰는 스킬들이 향상이 되면 이런 시간들을 쫙 줄여가지고 그런 근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회사에서는 다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면 이직할 때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를 잘 쓰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상사나 팀장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리해서 얘기해. 정리해서 갖고 와. 페이퍼로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서를 못 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까지 가기에는, 옮기기에는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 빛나는 아이디어를 보고할 수 있다면 꼭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는 능력의 결정체, 집결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쓰면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문서를 잘 쓰면 도대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한 놈만 패면 됩니다. 한 놈. 자, 누구죠? 자, 바로 여러분들의 상사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와서 막 휘짓고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를 잘 파악해야만 좋은 문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킬 이전에 상사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게 정말 좋은 문서를 쓸 수 있는 시작점이자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즉, 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나 또는 어디 뭐 SNS 이런 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쓰고 내 자랑하고 싶은 걸 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쓰는 문서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 궁금해하는 것, 듣고 싶은 것, 자, 이것을 문서에서 우리가 핵심 또는 결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만 썼다가는 상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사가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자, 오타 아닙니다. 두 번째도 역시 상사의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면 우리의 상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즉 상사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쓴 문서, 그게 바로 좋은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례로 저희 전 직장에서 UNI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풀네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회의 시간에 어떤 발표자가 PT에다가 UNI 조사 결과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듣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땡땡 부장 UNI가 뭔가? 라고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대답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바로 주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UNI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께서 서류를 집어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쓰지 말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써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실무에서 멀어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용어들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너무 재미없나요?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 맞춰야 되니까 짜증나시나요? 근데 이것만큼 문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 문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핵심만 압축해서 군더더기 없이 쓰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도 너무 많은 내용,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담는 게 아니라 핵심만 압축해서 군더더기 없이 싹 다 버리고 엑기스만 담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문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굉장히 문서를 잘 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3회 법칙이라는 겁니다. 3회 법칙.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설팅 업계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법인데, 자, 3은 어떤 마법을 갖고 있냐면 우리 뇌가 그렇대요. 어떤 정보나 뭔가 지식을 전수받을 때 한 개나 두 개의 정보가 유입이 되면 좀 작네? 부족하네?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4개, 5개, 6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유입이 되면 복잡해, 듣기 싫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3은 바로 그 딱 중간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3을 적음의 끝, 그 다음에 많음의 시작, 딱 그 중간에 있는 마법의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서에다 뭔가 내용을 쓸 때 앞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A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제품의 핵심 특징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성능, 가격. 자, 이런 식으로 3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듣는 사람들의 이해력도 높일 수 있고 설득을 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이나 생활 속에 잘 찾아보면 뭔가 전체를 이루는 합이 3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뭐가 있죠? 길 건널 때 신호등, 우리 목불복이나 뭔가 싫은 거,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할 때 뭐 하죠? 가위바위보. 다 3개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그다음에 삼국지, 미스코리아, 진선미 등 우리 주변에는 뭔가 전체를 규정할 때 3개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3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설득을 높일 수 있는 숫자인 만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애플 뭐 한장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패드, 뭐 애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신 스티브 잡스. 자, 이 사람은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특히 돋보였던 건 뭔가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였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보면 이 사람도 3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연설로 알려져 있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죠.
자,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졸업 현장을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영광입니다. 라고 짧게 얘기해놓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it. Just three story. 세 가지 이야기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연결된 점, 사랑과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물론 내용도 훌륭했지만 연설물의 구조이자 형식인 3으로 구성했다는 점도 굉장히 저는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서 작성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 기획서 써와봐. 이거 보고서 잡고 와. 자, 이거 연설물 만들어봐. 이거 언론 보고서 써와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 쓰고 옵니다. 그쵸? 컴퓨터 앞으로 가서 뭘 쓰지. 근데 어때요? 절대 답이 튀어나오지 않고 화면 속에 빈 화면과 마주하는 그 공포감, 그 짜증남, 정말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만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문서를 잘 쓰는 분들의 공통된 방법이자 사고 패턴이기도 한데요.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쓰다 보면 되겠지. 쓰다 보면 생각이 날 거야. 쓰는 대로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돼서 좋은 문서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생각들이 연결이 안 되면 물론 그때그때 생각도 다 달라지고 편협한 생각들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문서를 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부터 Z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서는 상사가 첫 줄에 눈을 딱 대는 순간 끝에까지 막힘없이 읽혀야 돼요. 즉 흐름이 좋아야 되고 연결이 잘 된 문서가 좋은 문서인데, 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자,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체 내가 하려는 얘기가 10가지 중에 핵심 결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생각과 작성은 분리한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글로 쓰는 건데, 그래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옮기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좋은 문서를 쓸 수가 있고, 뭔가 지시를 받으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종이를 꺼내놓고, 종이를 꺼낸 후에는 내 머릿속 생각을 싹 다 꺼내놓고 그걸 쭉 펼쳐놓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매번 동영상 강의를 명언 하나씩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의 명언은 이겁니다. 자, 에이브리엄 링컨이 한 말인데,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문서 작성 좀 전에 말씀드린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서를 잘 못 쓰고 급한 사람은 당장 나무를 베라고 하면 도끼를 들고 뛰어 나무를 베겠죠. 자, 그러면 그 무딘 날로 나무를 얼마나 빨리 벨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문서를 잘 쓰는 사람 또는 도끼질을 잘하고 나무를 많이 베는 사람들은 자, 6시간이 주어지면 4시간을 충분히 도끼를 갈고 그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벤다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벨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쓴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다. 자, 이 사고의 전환이 문서 작성을 잘 쓸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져가는 문서는 왜 자꾸 까일까요? 왜 자꾸 날아다니고 상사는 한숨만 쉬고 먼 산을 볼까요? 자, 문서 작성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